2028년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지역개발 뉴스가 아닙니다. 바다와 파도, 그리고 고립의 섬으로만 인식되던 울릉도가 드디어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와 논란이 공존합니다. 특히 활주로 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전성 논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2020년에 착공해 현재까지 약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케이슨, 즉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닷속 30m 깊이까지 가라앉혀 그 안을 메우는 방식으로 활주로를 만드는 이 공사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규모 해상 토목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외쳐온 파도를 막자, 길을 뚫자, 하늘길을 열자 라는 수건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활주로의 길이입니다. 애초 설계는 50인승 소형 항공기 운항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1200m 활주로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최소 80인승 항공기가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50인승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운항 지속성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지역사회도 이에 동의하면서 활주로 길이를 1200m로 늘렸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예를 들어 ATR 72,600 기종의 경우 최적의 기상 조건에서조차 최대 이륙 중량을 고려하면 약 1315m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로 계획돼 있어 연료를 줄이거나 탑승객과 화물을 제한해야만 겨우 안전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평소 맑은 날씨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울릉도의 악명 높은 돌풍과 짙은 해물을 고려하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울릉도는 연간 100일 이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곳이며 기상청 통계에서도 맑은 날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기상 변수로 인한 운항 취소와 회항 가능성이 높은데 활주로 길이까지 짧다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주민들이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더 큰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논란은 단순한 토목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존과 국가 항공 안전체계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세워지는 활주로가 과연 1200m로 충분한가? 아니면 300m를 더 연장해 1500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안전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울릉도에서 수십 년간 배멀미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간절한 생존의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은 계기 중 하나는 기종 변경입니다. 원래는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전제로 했지만 항공사의 수익성 문제와 지역민들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서 최소 80인승급 항공기가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커지면 단순히 좌석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증가에 따라 이착륙 안전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1200m라는 활주로 길이가 이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험 운항에 투입된 기종은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항공기와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사 ATR의 ATR 72,600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ATR 72,600은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최소 1315m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1200m 설계에 그쳐 있어 연료를 줄이거나 탑승 인원을 줄여야만 안전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계산조차 맑은 날, 바람이 잔잔한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울릉도 특유의 돌풍과 해무, 강풍이 더해지면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일부 조종사 출신 교수들은 데이터에 따른 운항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비행기는 활주로가 길든 짧든 매뉴얼에 따라 착륙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면 애초에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적 조건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충족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울릉도는 연간 맑은 날이 49일에 불과하며 독도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날조차 1년에 5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활주로 길이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종이 커지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비행 방식이 계기 비행에서 시계 비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50인승 기준일 때는 계기 착륙을 전제로 활주로, 폭과 관련 장비가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인승으로 전환되면서 국토부 규정상 계기 착륙을 위한 폭이 140m에서 280m 이상으로 늘어나야 했습니다. 이미 K승 공사는 140m 기준으로 진행된 상태이기에 결국 계기 착륙이 불가능해지고 시계 착륙 방식으로 시계 비행은 조종사가 직접 활주로를 눈으로 보고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단순하고 편리하지만 울릉도의 잦은 안개와 해무, 비바람 속에서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계기 비행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공기 계기와 관제 레이더를 통해 착륙할 수 있어 안전성이 훨씬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외치며 활주로 연장과 계기 착륙 조건 확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광 성수기 문제가 겹쳐집니다. 울릉도는 5월, 6월, 8월 광복절 전후로 관광객이 폭증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해무가 가장 짙게 끼는 계절과도 겹칩니다. 시계 비행 조건만으로는 비행 취소와 회항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운항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항공당국과 정부는 비용 문제와 효율성을 이유로 시계 비행 방식을 택한 상황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은 단순히 길이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안전 기준에 맞춰 운영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바다와 싸워온 삶의 경험을 근거로 조금 더 길어야 안전하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전문가와 정부는 데이터상으로는 충분하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논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안전사고 대비입니다. 주민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사고 때문입니다. 당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 즉 새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갈매기와 바다새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번식기가 되는 4월과 5월은 관광성수기와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조류 충돌 위험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0년 태풍 마이삭이 울릉도에 상륙했을 때 무려 19.5m 높이의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이 파도는 50톤에 달하는 테트라포드를 무려 150m나 육지 안쪽으로 밀어올릴 정도였습니다. 울릉도는 그만큼 자연 조건이 거칠고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기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바람, 파도, 해무, 그리고 조류 충돌까지 이런 변수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에 활주로가 짧게 건설된다면 위험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위험 때문에라도 제트기보다는 프로펠러 항공기가 더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프로펠러에 작은 새가 부딪히더라도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제트 엔진에 갈매기나 오리가 빨려 들어가면 엔진 전체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TR 72600 같은 프로펠러 항공기가 고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프로펠러기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활주로 길이가 짧아 이착륙 조건이 제한된다면 이는 또 다른 모순을 낳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활주로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입니다. 울릉도 가두봉 인근은 일정 구간까지는 수심이 30m 정도로 비교적 얕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60에서 70m, 더 멀리 가면 2000m까지 급격히 깊어지는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주로를 300m 연장하려면 기존 케이슨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하며 공사비가 1조 원 이상 추가로 들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반면 주민들과 추진위원회 측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서쪽 방향으로 약 300m만 연장하면 여전히 수심 30m대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은 국토부가 말하는 것처럼 1조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028년 개항 목표에 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활주로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와 얼마나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의 균형 문제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시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계산이 맞부딪히면서 울릉공항은 지금도 양쪽의 시각차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이번 공항이 단순한 교통편의 시설이 아니라 생존의 라이프라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히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장은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예산과 효율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립 속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질문은 과연 울릉공항이 어떤 성격의 공항이 되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울릉공항은 기본적으로 국내 도서지역 최초의 소형공항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소형공항 이상입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이며 동해의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공항의 안전성과 운영 지속성은 단순히 관광이나 민간 편의성을 넘어 국가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강력히 안전 최우선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 제약을 내세웁니다. 활주로를 1200m에서 1500m 이상으로 늘린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큰 기종 투입 논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m로 늘리면 그렇다면 200인승 항공기를 투입하자는 요구가 생기고 2000m로 늘리면 737급 제트기 운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결국 확장 요구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은 50에서 80인승을 전제로 하고 몇 년간 운영해 본 뒤 필요하다면 그때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론은 단호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가? 울릉도 주민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교통편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태풍과 폭풍 속에서 배가 멈추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활주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의 기상 조건과 지형적 특수성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안개와 해무, 강풍, 돌풍은 일반 공항보다 훨씬 더 큰 제약을 주고 활주로 길이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기 비행 대신 시계 비행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입니다. 만약 개항 이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예산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정부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 운영에서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안전과 비용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논란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울릉공항은 가장 작은 공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완성될 것인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적어도 사고 걱정 없는 공항.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수치와 논리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문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변수는 운영주체와 조종사 수급 문제입니다. 항공사들이 울릉공항 노선을 맡게 되면 기존의 대형 항공사 기장이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운항하는 기종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형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과 새로운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0시간 이상의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대형 항공사가 별도의 계열사를 통해 울릉 노선을 운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초기에는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형 항공사가 일정 기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시계 비행만 가능한 상황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잦은 취소와 회항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고 결국 운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지방공항이 저조한 탑승률과 낮은 수익성으로 폐쇄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단순히 개항에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지속 가능한 운항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은 하루에 20편, 30편씩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꾸준히 다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적 요구입니다. 실제로 만약 활주로를 1700m까지 연장한다면 200인승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고 2000m라면 737급 제트기까지 운항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예산과 지형적 한계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최소한 1200m에서 1500m 수준으로라도 연장해 안정적인 80인승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공항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울릉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울릉공항이 안전성과 운영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넘어 독도 방어와 동해 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지만 사실상 군사적 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추가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추진위원회는 그때 가서 확장하면 이미 늦다. 지금 공사 중일 때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논쟁은 즉각적 안전 확보와 단계적 예산 관리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안전이 곧 생존이고 정부에는 재정이 곧 국가 운영의 근간입니다. 이 모순을 풀지 못한다면 울릉공항은 완공 후에도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논란의 마지막 쟁점은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금도 공사는 2028년 개항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연장을 강력히 원하고 정부는 예산과 공사 난이도를 이유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논란의 핵심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배멀미와 풍랑, 고립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공항 개항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존을 바꾸는 결정적 변곡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추가 공사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간절한 요구입니다. 전문가들도 지적합니다. 계기 비행 대신 시계 비행만 가능한 구조, 기상 변수에 취약한 지역적 특성, 조류 충돌 위험, 그리고 제한된 활주로 길이, 이 모든 조건이 겹친다면 울릉공항은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과감히 연장해 안전을 확보한다면 울릉공항은 가장 작은 공항이지만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의 계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비 수천억 원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고 더 나아가 확장이 반복된다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과 생명의 안전을 저울질할 때 국민 여론은 언제나 안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같이 기상 악화가 잦은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여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울릉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와 인접한 전략 요충지라는 점에서 국가적 의미가 크고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도서지역 개발과 안전을 조화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는 울릉도 주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선택입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빨리라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멀리라는 선택을 할 것인가?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개발이 아니라 단 하나, 가장 안전한 공항에서 안심하고 오고 갈 수 있는 하늘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일 것입니다.